조용한 계곡에서 문신투성의 조폭 마동식이 할머니 식당을 휴졌고 달입니다. 뭐야, 닭백숙이 구마는 미쳤어. 마동식이 테이블을 발로 차버립니다. 긁던 닭백숙 냄비가 하늘로 솟구쳐 계곡으로 철폭 떨어지고 할머니는 허탈하게 주저앉습니다. 피서객들은 공포에 떨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평상에서 닭다리를 뜯던 한 여인의 젓가락이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여름 오후 2시 강원도 깊숙한 시콜 계곡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콜끌 흐르고 있습니다. 매미들이 나무 위에서 맨맨 목청껏 울어대고 바위 평상마다 피서객들이 30-35 모여 앉아 더위를 달래고 있었어요. 아이고 시원해라. 이게 바로 천국이지. 여보, 여기 공기 좀 봐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계곡 한편 작은 식당에서는 70대 할머니 사장님이 화닭 앞에서 구슬땀을 뻘뻘 흘리며 닭백숙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지나가던 피서객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머어머 이 냄새 좀 봐요. 침고인의 할머니 닭백숙 몇 인분 남았어요. 할머니는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집 탈백숙은 30년 내공이라니까. 그런데 계곡 가장자리 평상에는 심상치 않은 여인이 혼자 있었어요. 검정 나시에 청반 바지 차림에 50, 겉보기엔 평범한 아줌마 피서객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깨와 팔뚝에 단단한 근육칼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주변을 쓸어보는 시선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어요. 발목에는 군용 방수가 방이 차 있었고 목에 걸린 군번줄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경은 사실 7인킬 특임대 출신 전설의 여군이었거든요. 별명이 음마였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던 진짜 전사였습니다. 최근 전역 후 생전 처음 얻은 진짜 휴가였어요. 드디어 조용한 휴간의 닭백숙의 낮잠이면 완벽할 텐데 하경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여유를 만개하고 있을 때였어. 덜컹, 기익, 갑자기 계곡 전체가 유동쳤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내려오더니 모래바닥에서 극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익 크 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차에서는 귀청 터질 듯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담배 연기까지 자욱했어요. 피서객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자꾸 영화 촬영해? 여보 애들 데리고 피하자. 승합차 문이 꽝 후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그 안에서 문신투성이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동식. 목과 팔뚝에 용과 호랑이가 춤추고 금리가 번쩍이는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계곡이구만. 뒤에 부하 3명이 연달아 내렸습니다. 모두 똑같이 험악한 인상에 문신 잔뜩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와서는 계곡을 휘젓고 다녔어요. 형님 여기 공기 좋네요. 야 사진 좀 찍어줘. SNS에 올릴 거야. 할머니는 화덕가 앞에서 덜덜 떨며 이들을 바라봤어요. 40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손님들은 처음이었거든요. 피서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 저 사람들 뭐지? 주포가 아니야. 애들 데리고 그냥 가자. 괜히 이월도 걸릴라.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부모 뒤에 숨었고 연인들은 대화를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평화롭던 계곡이 순식간에 전쟁터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경만이 유일하게 태어냈어요. 맛있게 닭다리를 뜯으며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본능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런 놈들이 이런 곳에 나타나면 분명 사고가 났다.
마동식 일에는 거들먹거리며 할머니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마다 모래 갇히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닭백숙집이지. 야, 근데 왜 이렇게도 에어카도 없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손님, 여긴 자연 바람이 시원해서요. 마동식이 비우셨어요. 자연 바람. 할매 참 재밌네. 하경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들을 주시했습니다. 휴가 중이긴 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었어요. 무의식 중에 거리를 재고 대응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계곡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마동식과 부하들이 할머니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평상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끼익끼익 귀를 찢었고 담배를 꺼내 물고는 라이터를 찰칵찰 찍혔어요. 할매 여기 메뉴판 좀 가져와. 마동식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자 할머니는 후들후들 떨면서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메뉴판이 덜 소리를 냈어요. 여기 메뉴입니다. 저희는 닭백숙이 제일 유명해요. 마동식이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닭백숙이구만. 온 목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피서개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전님 여름 성수기라 그렇고 저의 달 또 직접 키운 토종 닭이에요. 인삼도 넣고 미쳤어? 9만 원? 서울에 있는 호텔도 아니고. 마동식의 부하 중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할머니가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골 깡촌에서 9만 원이라니 완전 사기꾼이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임 저희는 정직하게 참사해요.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인삼도 좋은 걸로. 하지만 마동식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술기운동 있었는지 점점 더 흥분했어요. 야, 할머니 우리를 호구로 보나. 서울서 온 사람들이라고 바가지 씌우려고? 주변 피서개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너무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아니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저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보는 거야. 마동식의 귀에 이런 수근거림이 들렸나 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했어? 나와 당장 나와. 피서개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전니 제발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마동식이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확 하고 찼습니다. 할머니가 막 가져다 놓으려던 끓는 닭백숙 냄비가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음악 뜨거워. 피서개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 피했어요. 닭백숙 국물이 평상과 모래바닥에 쏟아지고 닭다리 하나는 폭 하며 계곡 바위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찰퍼 계곡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단백숙이 할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성껏 끓인 닭백숙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인 피서개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야, 이 사람아, 왜 이래? 우리 애가 되었잖아. 3살 차이 아이가 엄마 뜨거워요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계곡물에 아이 다리를 담그며 달렸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호흡 풀어줄게. 엄마 달기 떠내려가 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닭다리 하나가 계곡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동식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크크 미안하긴 뭘 미안해.
바가지는 안 쉬우지 부하들도 함께 비웃었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이런 깜촌에서 9만 원이라니. 할머니, 다음부턴 가격 좀 합리적으로 받으세요. 계곡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피서개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지만 겁이 나서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려내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곡 가장자리 평상에서 또 각도각 젓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은하경이 닭다리를 뜯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평화로 비던 얼굴에 서서히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졌어요. 오랜 군생 활동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단련된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런 놈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특히 할머니의 허탈한 모습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경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동식은 여전히 거들먹거렸습니다. 야 할머니 이제 알겠지? 다음번은 제대로 장사해. 우리 같은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을 거야. 하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남달랐어요. 검정 나시 아래로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고 곧게 뻗은 어깨선이 범상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계곡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을 엄습했습니다. 하경이 천천히 평상에서 일어나자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피서기들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경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각도각 샌들 소리가 모래밭에 올렸어요.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고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거든요. 강한 햇빛이 하경을 비추자 검정 나시 아래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팔뚝과 어깨에 선명한 근육선 복부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몸과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건 해수장에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진짜 전사의 몸이었거든요. 어머, 저뿐 몸 좀 봐 완전 운동선수 같네. 근육이 장난 아니요. 피서객들이 수군거렸지만 하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저 멀리서 여전히 행패를 부리고 있는 조폭들만 바라봤습니다. 마동식은 아직도 할머니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야, 할머니 이제 정신 차렸어? 다음번에 마가지 씌우지 말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할머니는 바닥에 널브로 진 닭백숙 재료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해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경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런 놈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힘없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휴가 중이지만 저런 건 못 참지 하경의 속마음이었어요. 군인으로 살아온 30년 동안 늘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전역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할 리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경이 마동식 일의 앞에 도착했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마동식이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마동식의 눈에 하경은 그냥 평범한 중년 아줌마로만 보였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화려한 차림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왠지 모르게 눈빛이 예리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술 기운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들 계곡에선 시끄럽게 굴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칼날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마동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야,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훈계질을 해. 크크크, 부하들도 함께 비웃었습니다.
형님, 이 아줌마 웃기네요. 아줌마 집에 나가서 설거지나요. 하경이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아저씨들 할머니한테 사과하시고 조용히 가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겁니다. 하경이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동식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까지라고. 그러면서 마동식의 하경의 어깨를 투척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굳이 마동식의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하경이 번개처럼 빠르게 마동식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거든요. 정확한 관절 기술이었습니다. 짝! 마동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하경이 마동식의 뒤통수를 잡고 테이블로 꽝 하고 박았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물컵들이 달그락 떨어졌어요. 어머나 대박. 피서객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기보다는 시원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부하 3명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뭐야? 형님한테 감히 하경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동식의 뒤통수를 테이블이 눌러놓은 채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가 부하들의 등주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마동식이 테이블이 눌린 채 신음했습니다. 아야, 나 아주 하경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휴가를 망친 데가 바로 치러야지. 평화로운 휴가를 망친 것도 화났지만 무엇보다 할머니를 괴롭힌 게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런 놈들은 제대로 혼내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계곡의 모든 피서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가 순식간에 조폭을 제압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줌마가 액션 영화 주인공 같아.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보다 신기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경은 마동식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마동식이 테이블이 눌린 채 신음소리를 냈지만 하경은 전혀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눌렀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하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동식은 뒤통수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알겠어. 미안합니다. 겨우 뜯어낸 사과였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겠거든요. 하경이 마동식을 놓아주자 마동식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 아줌마, 감히 나한테.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마동식은 주먹을 불군 쥐었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전혀 옴질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경이 마동식의 맥살을 탁 하고 잡았습니다. 마동식이 놀랄 틈도 없이 하경은 마동식을 질질 끌고 계곡 가장자리로 향했어요. 마동식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경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야, 놓으라니까, 도와줘, 이 미친년이. 마동식의 비명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서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구경했어요.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 저 아줌마 힘 좀 봐. 완전 대박이네. 저런 덩치를 혼자서 젊은 커플들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보, 빨리 찍어. 이거 완전 영화 같아. 인터넷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찰칵찰칵 카메라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찍어야죠. 하경은 마동식을 계곡 가장자리까지 끌고 와서 물가에 세웠습니다. 마동식의 발 앞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콸끌을 흐르고 있었어요.
마동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야야, 우리 조직 알아? 부산 사마파 알아? 우리 두목님한테 이런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경이 피식 웃었어요. 응, 몰라. 대신 이거나. 그리고는 마동식의 등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퉁덩 마동식이 시원한 계곡물 속으로 그대로 차박혔어요. 물보라가 하늘 높이 튀어 올랐고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사방으로 튀어 도망쳤습니다. 으악 차가워. 마동식이 계곡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요. 여름이긴 했지만 계곡물은 여전히 차가웠거든. 게다가 옷이 다 젖어서 몸무게는 2배가 됐고요. 피서기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하 완전 시원하다. 저런 놈 계곡에 빠뜨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할머니도 놀람별형으로 손별형을 찾았어요. 아이고, 내 평생 이런 사이다 구경은 처음이네. 40년간 장사하시면서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통쾌한 복수를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부하 3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이 순식간에 계곡에 차 박히는 걸 보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감히 하경한테 덤비지는 못했어요. 저 아줌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마동식이 물에서 일어나 머리를 털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누군지 알아. 온몸이 다 젖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잘난 척하던 금리도 물에 젖어서 빛이 바랬고 자랑스럽던 문신들도 물에 번져서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경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시끄럽게 굿나 아주 시같은. 이 말에 피서객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시원해. 저런 말을 들어야 정신 차리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대학생이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은데. 제목이 뭐야? 휴가 중 아줌마의 조폭참 교육. 이런 거. 마동식은 물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계곡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졌어요. 철폭 소리를 내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더욱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야, 들어와. 뭐하고 있어? 빨리 놓아줘. 부하들이 망설이며 물가로 다가왔지만 하경이 한번 째려보자 다시 뒷걸음질 쳤어요. 하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크게 다치기 전에.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마동식이 겨우 물에서 나와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이대로 안 끝날 줄 알아.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서 더욱 철화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뿌렸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짓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오세요. 계곡물이 더 차가울 텐데. 이 말에 피서기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통쾌한 한마디였거든. 마동식이 물에서 나와 온몸을 털으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비싼 옷은 엉망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곡에 빠진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미친년 완전히 죽여버리겠어? 마동식의 목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살기등등한 톤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난 거였죠. 야, 들어와. 뭐 하고 있어? 전 연잡아. 부하 3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하경을 무서워했지만 형님이 저렇게 화내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야, 준마, 우리가 만만하게 봤나 봐.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계곡가에 널린 돌멩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주먹보다 큰 놀들이었어요. 또 다른 놈은 근처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야, 이제 진짜 보여주자. 아줌마, 각오해. 피서개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거든요. 어머, 나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여보, 경찰 불러요. 빨리.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며 핸즈어위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강원도 백담역 계곡에서 풍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거였어요. 이 깊은 산골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도망가요.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 하지만 하경은 전혀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배운 움직임이었어요. 부하 3명이 하경을 삼각형으로 포위했습니다. 앞에서 하나, 좌우에서 각각 하나씩 완전히 에어서머요. 투두이den 도망갈 데 없지. 아줌마 우리한테 잘못 걸렸어. 마동식이 뒤에서 지시했습니다. 야, 다리부터 물어뜨려. 감히 나를 계곡에 빠뜨린 내가를 칠하지. 부하 중 하나가 돌을 들고 하경에게 달려들었어요. 하경이 재빠르게 몸을 돌려 피했지만 다른 부하가 옆에서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피서개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정말 위험해,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저런 흉기를 든 사람들에게 덤빌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경이 뒤로 물러나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대3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더욱 가다로웠습니다. 조금 위험한 해야만 할 수 있어 하경이 속마음이었어요.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 있던 부하 하나가 몰래 뒤로 돌아서 하경의 등 뒤로 접근했습니다. 하경이 앞쪽 2명에게 집중하고 있는 틈을 노린 거였어요. 지금이야? 뒤쪽 부하가 하경의 팔을 뒤에서 확 잡았습니다. 하경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팔이 뒤로 꺾이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잡았다. 이제 끝이야, 아줌마. 앞쪽 2 부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하경이 뒤에서 붙잡혀 있는 상태라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콩! 하경이 계곡 모래바닥으로 넘어졌어요.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의학 피서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멋지게 조폭들을 제압하던 하경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야, 이제 어디 가나 보자. 아줌마, 각오해. 부하들이 돌과 막대기를 들고 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마동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제대로 혼내줘, 감히 나한테. 하경은 모래바닥에 넘어진 채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3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가씨, 토만 가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파고들었고 어른들은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누가 좀 도와줘요. 경찰은 언제 와? 하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평화로웠던 계곡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피서객들의 비명소리, 조폭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긴장감이 계곡 전체를 덮었습니다. 하경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경의 발목에서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평상 밑에 숨겨두었던 군용 방수가 방이 발에 닿은 거였어요. 하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저기 있었지. 하경의 입꼬리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경이 모래바닥에 쓰러진 채 재빨리 발목에 군용 방수가 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부하 3명이 돌과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경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아주, 감히 우리 형님한테 덤벼. 부하들의 고함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지만 하경은 오직 가방 집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검은색 군용 무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단 7특 김단에서 사용하는 특수 무전기였어요. 방수는 물론이고 산속 깊은 곳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피서객들이 무전기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지? 군용 무전기 같은데. 하경이 무전기를 집어들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몸의 밴 동작이었어요. 빗빗빗 소리와 함께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런 걸로 뭘 하려고 하지만 하경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하면서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음악 현장 확보유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군인 시절 수없이 사용했던 콜사인 음악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즉시 응답이 왔어요. 음악 확인 현재 위치 파악 완료. 2분 내 도착. 깨끗하고 정확한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7등 7특 김단 작전실에서 직접 응답하는 소리였어요. 이 대화를 들은 부하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야, 음악 치털킬, 그게 뭐야? 마동식도 뒤에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 진 머리를 털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뭔 장난이야? 무전기로 누구한테 연락한 거야? 박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어깨의 선이 더욱 곱게 펴졌습니다. 진짜 전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2분 뒤에 알게 될 겁니다. 하경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아까까지의 위기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어요.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뭐가 2분 뒤에 온다는 거야. 형님 이상한데요. 이 아줌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마동식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섰습니다. 하경이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대답했어요. 7겸7 특임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출렸습니다. 7겸7 특임단 그 유명한 7겸7 특임단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였어요. 테러 진압 인질 구출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전설적인 부대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올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부하들의 얼굴도 파랗게 변했어요. 형님 설마 진짜 아줌마가 군인 하경이 무전기를 허리춤에 참여해서 말했습니다. 전주기죠. 최근에 전역했어. 그러면서 하경이 목에 걸린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까는 날씨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서기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나 진짜 군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거야. 백힌 7 특임단이면 완전 엘리트잖아. 젊은 대학생들은 더욱 신났어요. 대박.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거 완전 영화보다 재밌는데 마동식은 이제 완전히 겁먹었어. 조폭 생활을 오래 했지만 707 특임단 같은 진짜 전문가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우리가 잘못 아줌마. 아니, 눈이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경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지원팀이 출동했어요. 실제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드들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 소리야? 피서기들이 하늘을 찾아봤어요. 검은 점한 아가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동식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야들아, 우리 도망가자. 형님 말 맞아요.
빨리 가요. 하지만 하경이 팔짱을 끼며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이제 시작인데 7경 7트 김단에서 단련된 진짜 전사의 위압감이 조폭들을 짓눌렀어요. 아까까지 설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젖은 머리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곡 햇빛 아래에서 드러난 하경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전사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거든요. 휴가 중이긴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네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헬기 소리가 계곡 위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드드드드 거대한 로터 소리에 남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물결이 일렁했어요. 검은 군용 헬기가 계곡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동식과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겁먹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죽은 것 같아요. 707트 김단이 진짜 오고 있어. 하지만 마동식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야들아, 저 여자 하나뿐이야. 핵이 오기 전에 끝내자. 형님 말씀이 맞아요. 부하 3명이 다시 돌과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였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부하 중 하나가 돌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안 당해. 하지만 하경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습니다. 몸을 낮게 숙이며 다리를 쓸어버렸어요. 휙! 으야! 부하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하경이 일어나면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가슴팍을 맞은 부하가 뒤로 날아가더니 풍덩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물보라가 하늘 높이 튀어 올랐습니다. 우와! 피서기들이 함성을 질렸어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두 번째 부하가 막대기를 휘둘렀지만 하경은 그보다 빨랐어요. 막대기를 낚아채서 부러뜨린 다음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으야, 두 번째 부하도 계곡물 속으로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젊은 커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액션 영화보다 훨씬 멋있어. 인스타 라이브로 중계할.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하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뒤돌아서면서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하경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밀어버렸어요. 으야. 세 번째 부하도 어김없이 풍덩 또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동식 혼자만 남았어. 부하들이 모두 계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이럴 수가. 마동식이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계곡과 바위가 미끄러워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철퍼. 마동식도 결국 다시 계곡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물세리였습니다. 하하하. 티서기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시원한 광경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희님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런 속 시원한 구경은 처음이에요. 아이들도 신나게 소리쳤어요. 와, 아주 맛있어. 영화 주인공 같아. 계곡에서는 좁은 넷이 모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물이 너무 차가워. 형님,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해기에서 바투를 내려왔어요. 검은 전투 보급은 707 예비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두두두두 해기 바람이 계곡 전체를 휘가 따라서요. 먼지와 나무님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여기는 707 예비팀이야. 음마대원 상황 보고하십시오. 바투를 타고 내려온 대원 중 하나가 하경에게 경례에 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하경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상황 종료, 용의자 4명 확보 완료. 그 모습을 본 피서계들이
더욱 신기했어요. 와, 진짜 군인이었구나. 저렇게 인사하는 것 봐. 예비팀원들이 계곡으로 들어가서 좁은 늘 하나씩 끌어냈어요. 모두 물에 젖어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추워 살려줘요. 마침 지역 경찰도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를 내며 경찰차 2대가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7대7 예비팀이 중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력 사건 발생으로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들 인기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서 좁은들에게 채웠어요. 찰칵, 칼칵,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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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 강신들은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동식이 수갑을 참여하면서 하경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대장님이었어. 목소리가 한없이 작았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 피서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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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어요. 영웅이야. 영웅. 스마트폰 촬영도 계속됐습니다. 이 장면들이 나중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서 대박이 날 거였어요. 하경은 7대7 예비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가 중 소동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음마대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혜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했어요. 좁은들은 경찰차에 태워져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계곡으로 돌아왔어요. 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백담 계곡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피서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유튜브에서는 휴가 중 707 여군 계곡 조폭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진짜 시원하다. 이런 게 바로 사이다지. 707트 김단 출신이라니 완전 멋있어. 조폭들 계곡에 빠지는 거 100번 봤는데 안 들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야. 댓글들을 보니 모두 하경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해. 젊은이들도 이런 용기를 배워야 해.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달았어요. 저녁 뉴스 메인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한 계곡에서 피서객을 괴롭히던 조폭들을 7병7트 김단 출신 전역 군인이 혼자서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시원한 응징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하경이 조폭들을 계곡에 빠뜨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그 시원한 장면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백담 계곡 할머니의 닭백 쑥집은 하루아침에 전국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에요. 7병7 여군이 조폭들 혼내준 곳 맞아요. 할머니 닭백숙 주세요. 할머니는 정신없이 바쁘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고마워라. 줄 좀 서서 기다려주세요. 우리 집 닭백숙은 진짜 맛있어요. 젊은 커플들도 많이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증샷을 찍으려고 말이죠. 여보 여기서 사진 찍어. 배경 완전 예뻐. 조폭들 빠진 계곡이 저기야. 우와 진짜 깊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이 할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화가 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그날 그 아가씨가 없었다면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하경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여전히 검정 나시에 청반 바지 차림이었고 편안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어머나 우리 은희님. 할머니가 달려와서 하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평생 빚진 기분이야. 주변 손님들도 하경을 알아봤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707여군님이야. 우와,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하경은 당황했지만 밝게 웃었어요. 그냥 휴가 온 아줌마예요. 너무 띄우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하경에게 쏠렸어요. 진짜 영웅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정성껏 닭백숙을 끓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인삼도 더 많이 넣고 닭도 가장 좋은 걸로 골라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야. 우리 은희님한테는 돈도 못 받아. 할머니 돈은 꼭 받으세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하경이 계곡가 평상이 앉아서 뜨거운 닭백숙을 받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역시 할머니표 닭백숙은 최고였어요. 진짜 맛있다. 하경이 닭다리를 뜨며 계곡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그 소란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참번거리면 놀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계곡을 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망각하고 계셨습니다. 평화로 봤네. 하경의 속마음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일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세상 말이죠.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올 여름 내가 제일 시원했어. 그날 정말 고마웠다니까. 40년 넘게 장사하면서 그런 속 시원한 일은 처음이었어. 하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시원했어요. 할머니 스트레스가 확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하경은 닭다리를 한 입 크게 베어물었어요. 육즙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역시 여름 휴가는 계곡이 최고야. 계곡에서는 여전히 시원한 물소리가 흘렀어요. 졸졸졸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여름 교향곡을 만들어냈음. 멀리서는 새로운 피서객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한 휴가를 기대하며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곳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거예요. 하경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휴가네. 그렇게 백담 계곡에는 다시 평화로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경의 전설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질 거예요.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윤하경은 저녁 후에도 약한 할머니를 지키며 악한 마동식 일당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옳을 일을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이며 악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행동할 때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일겨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